처음이 쌓이고 쌓이면 기억이 되고 하루가 이렇게 모이면 긴 시간이 되고 추억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영통의 라영입니다. 라디오 영통 어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녹음을 해야 되는 날인데 어준비님께서 원고가 준비가 되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두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방송이라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진비님께서 수원 토박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원에 살면서 토박이를 만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토박이의 삶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살고 계시다 보면은 추억의 장소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가는 장소가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문에. 그곳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팔달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예전엔 수원의 동서남북으로 해서 남문에 위치되어 있었던 것을 지칭했었던 것인데, 그곳에 어떤 오래된 전통 찻집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시인과 농부라는 전통 찻집이었고, 제가 갈 때도 이미 오래 전에 쭉 이어왔었던 찻집이다 보니까 어떤 그 지인의 소개에 의해서 가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공간이 너무 조용했고 그다음에 공간이 구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찻집으로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좀 세련됐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인과 농부이고 찻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 간 나이가 몇 살이셨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19에서 20살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19에서 20살. 그럼 고등학교 때 가신 건가요? 그쵸. 고등학교 말에서 아마 20살 넘어가는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시인과 농부 찻집 이러면 왠지 전통 찻집이니까 무슨 잣이 띄워져 있다거나 이런 찻집이 생각나거든요. 뭐 쌍화차 이런 건강차를 팔 것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곳 맞나요? 예, 그러니까는 메뉴에 물론 이제 그런 메뉴가 있기는 했지만 찾아오시는 그 손님들은 나이가 좀 더 젊고 그다음에 어리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찾아오시는 사람들의 그 나이대 연령대도 당연히 이제 낮았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혹시 예전에 그 꼭 어른들이 가진 않지만 젊은 사람들이 갔던 뭐 다방 같은 것도 그 시절에 있었나요? 혹시? 다방이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있는지 정확하게 그 주변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는 다방이라고 해서 이제 어른들만 갔었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런 다방하고는 좀 다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전통 찻집을 운영하시는 어떤 주인 그 여자 주인이 계셨는데 항상 이제 음악이 클래식 음악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분위기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야기하는 것들도 약간은 이제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소곤소곤 얘기하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클래식도 나오고 약간 목가적인 그런 느낌의 찻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진비님 지금 말씀하시는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왠지 잘 어울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그 남문에 있는 시인과 농부라는 찻집은 19살에 가셨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도 혹시 이 찻집은 아직도 운영 중에 있나요? 네,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새 간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진빈이 그러면 이게 한 10년 넘은 걸까요? 한 20년 넘은 걸까요?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 나이로 기준했을 때 제가 다닌 것만 해도 거의 한 25년이 대략적으로 그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다녔을 때도 오래전에 그곳이 있었다고 들었었던 걸로 기억되니까 되게 오래된 곳이죠. 그럼 주인분이 혹시 바뀌지 않았을까요?
제가 갔을 때 마지막으로 갔을 때까지만 해도 주인분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분 네. 연령대가 그럼 상당히 많으실 그쵸. 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단정하게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고 계셨던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개량 한복을 입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가시면은 항상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 그럴까 요즘에는 이제 커피숍을 가면 과자 같은 커피에 찍어 먹는 과자를 주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감자를 줬어요. 통감자, 작은 통감자를 주고 또는 이제 때로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갔을 초창기 때는 이제 고구마도 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통감자, 작은 통감자를 줘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이제 먹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당최 상상이 되지 않는 약간 클래식이 나오면서 시인과 농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찻집에서 감자를 준다. 지금 수원에서 지금 토박이로 살았던 특히 남문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시인과 농부라는 곳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를 줬다. 너무 생소하고 재미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럼 여기에서는 찻집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전통차라든가 이런 걸 팔았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드셨던 음료가 있었나요? 보통 이제 수정과를 가장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19살에요? 네네네 수정과를 먹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거기서 뭘 먹었는지라는 기억이 약간 좀 이렇게 흐릿해요. 근데 이제 수정과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친구들 뭐 국화차 뭐 이런 것들이 꽃잎이 들어갔었던 차들을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젊은 어린 시절이잖아요. 네네. 수정과를 먹고 국가차를 먹고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건데 친구들도 그러면 여기를 자주 그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친구들은 거기를 찾기보단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었죠. 음, 그러니까는 모든 약속을 어디서 만나자고 했을 때 친구들은 이제 그냥 남자이다 보니까 뭐 길에서 만나서 뭐 어디 딴 데 간다든가 목적지를 간다든가 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커피숍이 아니라 이런 전통차집 가가지고 그쪽을 들려서 거기서 그거를 마시고 목적지로 가는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지미님이 얘기하셨어요. 길에서 만난다. 약속 네네. 장소가 뭐 음. 어디 앞이 아니라 그냥 길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그 길이 제가 말하는 그 길이라는 건 어디 어디 앞에 뭐 이렇게 정도 될 것 어디 같아요. 어디 앞에서 제일 많이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남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롯데리아 지금도 이제 롯데리아가 있긴 한데 그 장소가 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수원 그 지금 지동시장인지 아니면 팔달시장인지 이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쪽에 이제 롯데리아라는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만났고 롯데리 앞에서요. 네네네 롯데리아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남문에서도 옛날 중앙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서요. 중앙극장이 가장 이제 어떤 약속 장소를 정할 때 대표적인 그 모임 장소 만나는 장소가 되겠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뭐 성심당에서 만난다든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수원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만나는 곳이 중앙극장 앞이나 아니면 남문에 있는 그 롯데리아 앞에서 만났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중앙극장은 지역마다 다 하나씩 있었던 아, 극장이기도 하고 뭐 여전히 아마도 롯데리아 앞에 아니면 버거킹 앞에서들 많이들 만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러면은 그 애정하셨던 시인과 농부에서는 대체로 뭐 친구들을 만나는 거 외에 뭐 또 특별히 다른 걸 하셨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제가 그쪽에서는 이제 공부를 이제 재수를 하면서 그쪽을 다녔었거든요. 20살 때. 근데 가면은 그냥 촛불이 켜 있었고 생화가 있었다 보니까 그냥 심적인 안정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러 가서 또 거기에 이제 비치돼 있었던 책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이 있었지만 거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장 속에 꽂혀져 있었던 책들을
읽어보게 되고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렇게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카공족이시네요. 뭐 의미가 지금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아, 예전에도 카페에서 그렇게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나요? 진짜? 그 카페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전통차 칩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오래된 책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의 책장 속에는 최신 신간들이 나와 있었고 또 이제 테이블마다 그 방명록이 있었는데 방명록을 이제 모아놓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포스터들 무슨 연주회 아니면은 어디 공연 아니면 뮤지컬 이런 것들이 지나간 최신 것도 있었지만 지나간 것들의 포스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재미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북카페 같은 느낌도 들면서 지금 현재 뭐 행궁에 하나쯤 있을 것 같은 곳을 말씀하시지만 이거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그쵸. 곳이고 그곳이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시니까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수원은 전통 문화 전통이 없다. 뭐 화성 행궁 빼고 뭐가 있어?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나누는데 이곳이 수원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거기가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는 한번 꼭 가봐야겠다. 사실 영통에서 남문까지는 남문을 간다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지나치는 곳이지 그 남문시장에 가본다라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진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번 남문을 가서 시인과 농부라는 곳에 한번 가서 수정가 를 한번 먹어보고 여전히 방명록이 있다면 방명록에 한 줄을 남겨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추억이 되는 곳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어떤 오래된 것을 유구히 보존한다기보다는 새롭게 바꾸는 것에 더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하시다 보니까 어진비 님도 저도 텐션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노래는 지금 저희가 나눴던 맥락과는 전혀 다른 노래인데요. 어진비 님께서 이 노래를 선곡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죠. 제가 그 만년필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했었던 노래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이 기억하고 제 기억이 맞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좋아했었던 곡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었던 좋아했던 사람이 좋아했던 노래. 네, 맞습니다. 네, 이상은 씨의 담다디라는 노래일 텐데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시절 그리고 시인과 농부를 다녔던 어진비님의 추억 속에 있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나
네, 이상은 씨의 담다디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노래 듣는 동안 잠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도 있고 뭐 외관이라든가 그리고 실내가 보이는데요. 여전히 감자를 주고 있네요. 네. 정말 신기해요. 식혜도 있고 수정과도 있고 감자도 있고 찐감자를 좀 나눠서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감자를 주신 거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이게 그 뭐랄까 우리들이 그 커피 지금은 커피를 마시고 그때도 이제 젊었을 때는 커피를 많이들 마셨는데 여기는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리다 보면은 난 남들과 달라 막 이런 거 나만의 네네. 독특함을 찾고 싶고 또는 이제 그 자기 만족을 하고 싶을 때 이때 그 연유가 작용이 그런 생각이 작용이 됐었던 것인지 계속 그렇게 해서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다니게 됐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안 간 지가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나면 찾아가는 그런 곳이 근데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뭔가 좀 특별함 이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뭐 인스타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뭐 20대 초반 친구들이 한동안 뭐 냉면집을 간다든가 약간 그런 어른들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뭐 좀 누려보러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어진비님은 이 당시에 그런 학생이었나 봐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꼭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좋았었던 거니까는 어떤 이유나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좀 남들과 다른 거라는 그 나이 때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심리적 우월감 뭐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냥 여기를 처음 소개받고 갔을 때 그냥 좋았어요. 편안했고 그다음에 이제 잔잔한 클래식을 음악이 그냥 마음을 안전되게 한다거나 물론 이제 클래식 음악을 잘 안다거나 많이 좋아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그 자체가 좋았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린 나이부터 뭔가 좀 그런 쪽으로 조금 발달이 되어 있으셨나 봐요. 지금 우리가 문방사후에 대해서도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거에 관심 있고 어린 시절부터 뭔가 나만의 특별한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열심히셨고 그리고 저 아까 계속 쓰고 있는 만년필도 어진비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계속 쓰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필기감도 좋은 것 같아요. 만년필을 처음 접한 것도 이제 여자친구의 선물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파일롯이라는 하얀색 그 만년필이었는데 저는 그때는 만년필을 사용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쓰고 너무 이게 귀한 것이라서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귀하다기보다는 여자친구가 좋다라는 그런 그 심리적인 그 마음이 이거를 아껴 써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지 못했고 특별한 날 이제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는 또 이제 편지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야 될 때는 그 만년필을 사용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지금은 만년필이 어떤 것들은 카트리지를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는 스폰 이렇게 빨아들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잉크도 사서 잘 간직해야 됐고 잘 간직하지 못하면 관리를 하지 못하면 또 이제 그 손에 번지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책가방에 흘러내리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간직하고 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방사후 원래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만년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만년필을 한 3가지 정도는 산 것 같아요. 손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는데 굳이 낙서를 해가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 또 체험을 한다는 거는 되게 뭔가 좀 특별함이 있는데 처음 소개를 시켜주셔서 이제 시인과 농부라는 찻집에 가셨던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가서 또 추억이 쌓이고 또 저희 이야기거리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또 여자친구와 또 거기서 그러면은 만나시기도 했고 또 헤어지기도 했다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현재 결혼하셔서 또 와이프랑 또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인생의 그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을 오간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뒤돌아 생각해 보면
계속 있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오픈을 했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한 장소에 여전히 다른 곳은 다 뒤바뀌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상 같은 게 있으신지 기분은 어떠신지. 어, 오래 가지 않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가게 되면 아직도 그대로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옛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러면 이제 심리적 또는 이제 그런 마음의 안정이 다시 또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은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때 이런 생각을 했다 또는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일들을 나는 이렇게 보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이제 피식 웃고 말고 이제 피식 웃고 마는데 저는 그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주는 어떤 제가 자꾸 포근하다, 뭐 안식된다라는 것처럼 그 공간이 주는 그 느낌이 그랬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런 그 공간에서 이별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여자친구하고 가서서 조용하게 지냈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자친구랑 거기 가서 너무 조용한 공간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기가 너무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여러 개 이어지다 보니까 그 공간이 주는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어진비님이 가셨을 때가 19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오는 손님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억을 찾아서 그 당시에 갔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온 건지 아니면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뭐 또 어진비님 나이 또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어른이 되신 분들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명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아까도 원고지에다가 묶음으로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내용 좀 읽어보시거나 뭐 이렇게도 하시나요? 아, 그렇죠. 그 제가 갔을 때도 이제 그곳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말하는 건 고등학생 또는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거기다 자기네들이 여자친구 또는 이제 남자친구하고 왔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남겨놓고 가고 다시 와서 또 왔었다라고 이제 자기 글에 다시 또 자기가 댓글을 다는 그런 것들이 음, 많이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또 거기는 또 이제 특이하게 이제 촛불을 켜놓는데 촛불이 그냥 작은 촛불이 아니라 큰 촛불을 켜놔서 촛농이 떨어져서 그 촛농이 약간의 뭐 예술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장소를 좀 더 뚜렷하게 기억해주는 하나의 요소 장치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방명록을 남기고 포스트잇을 남긴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런 포스트잇이 있는 건 분식점 이런데 식당 같은데 포스트잇 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어, 어떤 기분일지 내가 19살에 처음 갔던 곳이 20여 년이 넘어서도 그 자리가 그대로 또 인테리어도 특별히 변한 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그 주인분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이 거기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또 추억을 찾아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갔을 때 수정가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은 안 나시죠?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아마 한 3,000원? 3,000원? 그 정도 됐었던 걸로 음,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른 주변에 있는 커피숍보다 좀 단가는 높았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쵸. 아무래도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은 거기보다는 가성비가 더 좋은 곳들을 찾다 보니까 잘 안 갔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냥 그 자체가 좋으니까 거기를 찾았었던 걸로 기억돼요. 그 19살에 그런 곳을 자주 갈 수 있을 아니, 정도였으면 그거는 꼭 아니고 그냥 그 용돈을 저희는 이제 용돈을 따로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음, 필요할 때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모아뒀다가 물론 당연히 이제 모아뒀다가 여자친구한테 쓰는 저는 먹지는 않더라도 여자친구는 음. 주는 아, 그런
그런 아까 보니까 식혜가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컵 하나 정도가 아니라 넉넉한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도 사진에서는 좀 소복히 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소복히 주셨던 것 같은데 감자를 주고 수정과를 먹을 수 있는 지금은 이제 행궁 근처 남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아주 오래 전에는 너무 생소하고 특별한 메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감자를 준다. 감자가 어떤 맛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수정과도 왠지 직접 하셔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20년 넘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그 주인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또 수원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은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에서 특히 가볼 만한 곳도 없고 기억될 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시인과 농부에 한번 가셔서 새로운 추억을 쌓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수원 토박이라고 해서 다 이곳을 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진비님께서 문방 사후 이야기도 해주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수원에 기억하는 곳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주시면 또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 추억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랜만에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네, 혹시 어떤 소감이 있으셨는지. 오늘 그 녹음 전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기억을 다시 또 이제 꺼내서 펼쳐놓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그 지나간 일들이 다시 또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갔었던 또 제가 자주 찾았었던 곳 그리고 약간은 그 나이대에 의지했었던 장소 그것을 얘기해서 저도 좋았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수원에서 뭔가 좀 더 자랑할 만한 거리를 좀 발견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어진비님은 좀 예전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지난 노래이긴 한데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OST입니다. 오늘도 내 하루는 이 노래 듣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용톡의 라영 어진비였습니다. 스며시 다가와서 생각지도 못한 장난을 치곤 해. 왜 하필 오늘 아침에 아무 준비도 없이 내 방을 나왔는지 한참을 고민해. It's not about something I can't understand. 생각지도 못한 하루 보낸 내게 노래를 불러줘. Song 느낄 수 있게 your love
느낄 수 있게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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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Can't think the word that I wanna say.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내게 노래를 불러줘.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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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느낄 수 있게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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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노래를 불러줘.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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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느낄 수 있게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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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내 맘 온전히 쯤에 누군가 살면 좋겠어. 수많은 주민의 일상을 큐레이션하는 라디오 영통.